언제부터였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진 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피로가 가슴 깊은 곳에 쌓여 있을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놓아도 되지 않을까? 젊을 땐 열심히 사는 게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남보다 늦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나 자신을 계속 몰아붙였죠.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무게는 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놓을 줄 몰라서 더 무거워진다는 걸요. 뉴스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60대 이상 중 절반 이상이 비워야 행복하다고 느낀다. 많은 이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우는 살보다 비우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는 건 일도, 돈도, 사람이 아니라 놓지 못한 생각들, 내려놓지 못한 감정들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남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과거가 자꾸 걸리고 내일이 두려워지는 그 순간. 그때 필요한 건 더 큰 용기가 아니라 더 가벼운 마음입니다.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을, 후회보다 오늘을, 불안보다 감사의 숨결을 붙잡는 것. 그 단순한 전환이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 인생이 가벼워지는 법. 그 속에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마음의 기술, 그리고 평온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가장 많이 신경 쓴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였습니다. 옷차림, 말투, 집의 크기, 자식의 직장까지 모든 게 비교의 대상이었죠. 그 시선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뒤처지고 싶지 않아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노력의 대부분은 남을 위한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 들어 인생이 가벼워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남의 눈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남의 평가에 따라 울고 웃던 자신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체면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타인의 기준을 내면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 나의 진짜 감정과 욕구는 늘 뒷전이 됩니다. 하지만 체면을 지키는 삶이 꼭 존중받는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일 때가 많지요. 몇 해 전 한 70대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오셨대요. 마을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명절엔 손님 맞이 준비로 며칠을 세웠습니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해서 그랬어요. 근데 정작 나를 위하는 시간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분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후 처음으로 자기 방을 꾸미셨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로 벽지를 고르고 작은 화분을 들여놓으셨죠. 그날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이 참 행복해졌어요. 누가 보든 말든 이제는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 말에는 오랜 세월의 체면이 벗겨지고 난 뒤의 평화가 묻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불행의 상당수가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부유하고, 누군가는 나보다 건강하며,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의 끝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기준은 언제나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걷어내고 내 안에 잣대를 세우는 순간 인생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집니다. 한 가지 원리를 기억해 보세요. 사람은 자신이 집중하는 방향으로 삶을 만듭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면 삶은 그들의 기대에 맞춰 흐르고, 나를 바라보면 비로소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타인의 무대가 아니라 나의 무대여야 합니다. 그 무대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꾸미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반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게 관계인데 남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선을 무시하라가 아니라 시선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타인의 의견은 참고하되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평가보다 나 스스로의 만족이 더 오래 갑니다.
결국 평가는 순간이지만 만족은 평생을 남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솔직한 나를 드러내는 연습을 하세요. 좋으면 좋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꾸미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중심을 타인에서 나로 옮기는 깊은 전환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하든 내 마음이 편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의 눈보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하나 덜었으니 다음 이야기에서는 과거를 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옳다고 믿었던 선택들이 지금 돌아보면 후회로 남기도 하지요.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달랐을까? 하지만 이렇게 돌이켜본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저 현재의 나를 괴롭히는 그림자가 되어 마음을 붙잡을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이 무겁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실 아직 과거를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지나간 관계, 실패한 일, 떠나간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내 현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후회는 되돌림의 도구가 아니라 깨달음의 신호입니다. 그걸 통해 배우고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몇 해 전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3남매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자식들 결혼까지 시키며 평생을 희생했지만 어느 날 문득 공허함이 밀려왔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다 무슨 의미였을까? 이제 와서 아무도 곁에 없는데. 그 후 몇 달 동안 집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다지요. 그런데 어느 날 창문을 여니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 햇살이 오늘도 나를 비추는데 나는 왜 자꾸 어제를 살고 있었을까?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후회하지 말자. 그 단순한 다짐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조금씩 녹여주었다고 합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의 나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엔 더 잘하고 싶었지만 그땐 그것밖에 몰랐던 거죠. 그 시절의 나를 미워하면 결국 오늘의 나도 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나였고 지금도 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그것을 붙잡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공기, 지금의 햇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언젠가 사라질 현재의 선물입니다. 물론 과거를 잊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거나 스스로에게 실망한 기억은 더 오래 남죠. 하지만 그 상처조차도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흔히 사람들은 잊으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억 속의 감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팠지만 지금은 그 덕분에 단단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거는 짐이 아니라 나를 빛나게 만든 재료가 됩니다. 한 노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를 끌고 가면 인생은 짐이 되고 과거를 품고 가면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 우리의 삶은 후회로 이어지는 기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의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오늘이 쌓여 내일이 되고 그 내일이 결국 인생이 됩니다. 지나간 날을 후회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년의 삶이 아닐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감사에 집중하는 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괜찮을까? 건강은 버틸까?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 마음이 늘 불안해집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이유 모를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불안의 뿌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내 마음속에서 수백 번이나 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대비하느라 오늘을 잃습니다. 하지만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그림일 뿐, 그 그림에 너무 몰입하면 정작 지금의 햇살을 놓치게 됩니다. 인생이 가벼워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기보다 오늘을 감사하는 데 집중합니다. 불확실한 내일보다 확실히 존재하는 오늘을 붙잡는 것이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돈 걱정, 중년엔 자식 걱정, 늙어서는 건강 걱정. 걱정은 나이를 먹어도 줄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분은 퇴원 후 매일 새벽 산책을 하며 스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단순한 마음이 오히려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엔 걱정 대신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 날씨, 자식의 인생, 경제 상황. 그 어떤 것도 완벽히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걸 계획하고 대비하고 예측하려 하죠. 하지만 인생의 진실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현재에 깨어 있음이 곧 평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눈앞에 햇살을 느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며 사람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문이 돌아옵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과 준비는 다릅니다. 걱정은 마음을 소모시키고 준비는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내일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것. 그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는 불안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눈을 떴구나. 식탁 위 밥 한 그릇을 보며 이렇게 먹을 수 있어 고맙다. 이 단순한 감사를 쌓아가는 순간 인생은 어느새 걱정 중심에서 감사 중심으로 바뀝니다. 감사에 집중하면 마음은 자연스레 현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오직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노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잃는 것이다. 걱정의 구할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현실이 된다 해도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관계를 단순화하고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관계도 변합니다. 젊을 땐 사람을 많이 만나야 세상이 넓어진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관계가 많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걸 알게 되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누군가의 무심함에 서운해하면서 정작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벼워지려면 가장 먼저 관계부터 단순해져야 합니다. 한 60대 중반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모든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답니다. 밥 한 번 먹자는 말에도 늘 응했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라는 말에 늘 웃으며 맞춰줬죠.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가 너무 지쳐버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들 챙기고 도와줬는데 힘들 때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관계는 넓을 필요가 없구나. 깊으면 되는 거였구나.
그 후 그분은 마음이 편한 사람 딱 3명과만 자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사람 수를 줄였더니 오히려 행복이 늘었어요. 이 말에는 노년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서로의 삶을 억지로 맞추는 관계보다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훨씬 값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진짜 내 편은 많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통해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과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와 자식은 평생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랑의 깊이를 오해한 결과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하고 부모도 자신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서로가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받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자식의 삶에 너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반대로 자식의 입장에서도 부모를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 아버지는 왜 아직도 일을 하시지? 이런 말 대신 그게 엄마답고 아버지답다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관계는 충돌이 아니라 존중으로 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의 피로를 줄이는 방법으로 관계의 선 긋기를 권합니다.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에는 분명한 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차갑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그 선이 있을 때 상대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 관계를 정리하는 건 외로움을 택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택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 사람이라도 자주 봐야 외롭지 않지 않나요? 하지만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면 그건 더 큰 외로움으로 돌아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미 그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진짜 관계는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관계를 단순화하면 삶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야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풍요로운 게 아니라 나에게 남은 마음의 공간이 많을수록 풍요롭다는 걸요. 나이 들어 진짜 자유는 사람을 많이 아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를 내려놓고 나를 따뜻하게 하는 인연만 곁에 두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의 품격이자 평화의 기술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법, 그 비움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욕심은 젊을 때는 추진력이 되지만 나이 들어서는 짐이 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잘하려는 욕심, 더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소모시킨다는 걸 우리는 세월이 흘러서야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욕심이 나를 움직였지만 이제는 욕심이 나를 지치게 하죠.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겠다는 생각 하나로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쉬지 않고 일을 이어가며 모은 돈으로 자식에게 집을 사주고 손자 학비를 보태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쓰러진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 주고 나니 이젠 내게 남은 게 없더라고요. 건강도 여유도 나 자신도.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 이후 그는 가지는 삶에서 누리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지느냐보다 지금 가진 것으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가 노년의 지혜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단순한 비움이 아니라 충분한 충족으로 해석합니다. 즉,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물건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늘 허전하고 재산이 적어도 마음이 넉넉하면 평화롭습니다. 문제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만족의 깊이입니다. 욕심의 또 다른 이름은 집착입니다.
사람, 물건, 명예, 심지어 내 생각까지도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은 떠나고 애써 모은 것은 언젠가 흩어지고 정든 장소도 결국 낯설어집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 순리를 억지로 거스르려 할 때 마음은 가장 먼저 무거워집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장사를 하며 손에서 돈을 놓지 않았지만 이제는 수입이 줄어도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이젠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은 날에 감사하게 됐어요. 그 미소에는 비움에서 오는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그래도 욕심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면 삶의 의욕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 욕심이 나를 지탱하는지 아니면 나를 짓누르는지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분별력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얻는 부는 진짜 부가 아니고 마음을 잃어가며 지키는 관계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만큼이면 감사하다는 태도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가지는 건 줄어들어도 누리는 건 커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여유를, 소유가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삶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욕심을 비운 자리에 평화가 들어오고 집착을 놓은 손에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 자유가 바로 노년의 품격이며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완벽주의와 불평을 내려놓는 법,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6번째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조금만 더 완벽하게 살자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집안일은 늘 깔끔해야 하고 가족의 식사는 빠짐없이 챙겨야 하며 누가 찾아와도 단정해야 한다는 생각. 그런데 나이 들어 돌아보면 그 완벽함을 지키려다 정작 내 마음은 늘 지쳐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완벽주의는 처음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자신을 괴롭히는 또 다른 욕심이 됩니다. 살다 보면 어질러진 날도 있고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 스스로를 다그치며 이래서는 안 되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은 이만큼 했으니 됐다고 말할 줄 아는 것, 그게 나이 든 사람의 여유이자 품격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주부로 살며 단 한 번도 집안일을 미룬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목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만 무리하라는 말을 들었죠. 하지만 며칠만 집안일을 못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주방이 지저분하면 내가 게을러진 것 같았어요. 그분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70이 넘도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잖아. 그날 이후로는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빨래가 밀려 있어도 내일 하면 되지라며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완벽보다 평화를 택한 사람만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불평을 낳습니다. 왜 나는 늘 부족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안 될까? 하지만 인생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틀려도 괜찮고 조금 비뚤어져도 됩니다.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불평입니다. 날씨가 덥다고 불평하고 물가가 올랐다고 불평하고 사람이 변했다고 불평하다 보면 세상은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이 답답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좁아져 있는 것입니다. 불평을 줄이면 세상은 그만큼 부드러워집니다. 한 노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평은 마음의 먼지와 같다. 쌓이면 세상을 탁하게 만들고 하루에 한 번씩 털어내야 햇살이 들어온다. 정말 그렇습니다. 작은 불평 하나를 감사로 바꾸면 하루가 전혀 다른 색깔로 바뀝니다. 비가 와도 이 비 덕분에 공기가 맑아지겠구나. 버스가 늦어도 잠깐 숨 고를 시간이 생겼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연습을 하면 세상이 내게 미소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완벽주의와 불평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쌓인 습관이니까요. 그러나 그걸 없애려 하기보다 조금씩 놓아보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매일 한 가지씩 덜 하세요. 매일 한 가지씩 덜 탓하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나면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삶은 성적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 세상은 늘 새로운 빛을 비춰줍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기 수용과 평온한 마음, 인생의 무게를 가장 깊이 덜어내는 마지막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몸이 늙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진짜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중년엔 책임과 역할에 묶여 살지만 노년이 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로하며 살아야 하는 시기구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단계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거울 속 얼굴은 낯설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말이 들리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뿐입니다. 진짜 성장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수용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제는 뭐든 괜찮아. 이 말에는 체념이 아니라 단단한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젊은 날엔 부족함을 채우려 애썼다면 이제는 부족함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주름진 손, 느려진 걸음, 잦은 까먹음까지도 이제는 내 인생의 일부로 안아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평온의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이 주름 좀 봐라.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지만 손자가 어느 날 그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할머니 손은 따뜻해. 할머니 손 냄새 나서 좋아. 그 말을 듣고 그분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손등의 주름을 미워하지 않으셨대요. 내 손이 세월의 증거라 생각하니 고맙더라고요. 그 말에는 자기 수용을 넘어선 자기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가?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평가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길이었을 뿐입니다. 비교 대신 인정, 비난 대신 다독임. 그 두 가지가 노년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자기 수용은 곧 자기와의 화해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견디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았던 나에게 수고했어. 이제 좀 쉬자. 이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마음의 짐이 스르르 내려갑니다. 그제야 눈앞의 하늘이 맑게 보이고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납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겠지만 그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본질에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기준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세상에 대한 시선도 달라집니다. 남의 실수도 세상의 부조리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조용한 감사의 여정이 됩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이 말은 늙음의 선언이 아니라 삶의 완성 선언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순간 인생은 가장 가벼운 형태로 빛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묶어주는 결론의 이야기. 가벼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가벼워진다는 건 가진 것이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고 진짜 필요한 것만 남겼다는 뜻입니다. 비교 대신 감사, 후회 대신 수용, 걱정 대신 평화. 이 세 가지가 쌓이면 마음은 놀라울 만큼 단단해집니다. 젊을 땐 얼마나 더 가지느냐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무엇을 놓을 수 있느냐가 더 큰 지혜입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고 과거를 용서하며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에 감사하는 마음. 그 단순한 태도가 인생의 무게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체면을 위해.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라는 걸. 남을 위해 쌓아 올린 시간만큼 이제는 나를 돌보며 살아도 충분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내 마음이 편한 삶. 그것이 인생 후반의 품격이자 진짜 자유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 모두는 수없이 넘어졌고 때로는 상처받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로서 평화롭게 존재하는가입니다. 그 질문에 그래,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한마디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완성입니다. 이제는 열심히보다 가볍게, 많이보다 충분히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루를 버티는 대신 하루를 누리세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미소 지을 수 있는 하루를 사는 것. 그 하루를 쌓아가면 인생의 후반부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만하면 참 잘 살아왔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장 따뜻하게 비춰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도 함께 지혜로운 하루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인생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평화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